초등학생에게 과연 문법을 지도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문법에 대해서 문법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문법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초등학생 문법 과연 필요한가? 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과연 문법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여기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문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문법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한 다음에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으니까요. 일단 문법이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영어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정리해 둔 것이에요. 영어라는 언어는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라는 걸 정리한 거죠. 그런데 영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규칙에는 항상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명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식사를 할 때와 두 명 이상이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한다는 말 자체를 구분을 해줍니다. 한 명이 식사를 할 때는 eat라고 해서 뒤에 s를 붙여주고요. 두 명 이상이 식사를 할 때는 eat라고 해서 뒤에 s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규칙에 또 예외가 있답니다. I라는 말과 you라는 말은 한 명이지만 뒤에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it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외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식사할 때와 두 명이 식사할 때, 여러 명이 식사할 때 it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규칙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규칙성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들, 이 예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용어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I라는 말은 1인칭, U라는 말은 2인칭,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말들은 3인칭이 있는데 3인칭 중에서도 단수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s를 붙여서 it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it 구분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외가 단 두 가지 I와 U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암기를 하면 돼요. 예외는 달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암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을 이 예외에 관련된 것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단수와 복수.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사실 중요한 것은 단수냐 복수냐 이거예요. 단수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냥 한 명이니 여러 명이니 이렇게만 구분해도 될 것을 단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복수라는 말도 생기는 거죠. 한 명은 단수, 여러 명은 복수 이렇게 쓰는 거죠. 용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I와 U라는 것은 왜 그러면 S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것, 그냥 예외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인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드는 건 이런 겁니다. 문법이라는 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정리해 둔 것인데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예외라는 건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답니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예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들은 문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랑 필요한 것이지 영어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예외가 I와 U가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줘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영어의 명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인지 또는 여러 개인지를 꼭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하나가 있을 때는 an apple이라고 하고 사과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apples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물건이 하나가 있을 때는 앞에 어나 on을 붙여서 구분을 해주고 물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뒤에 s를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건 규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sh 아니면
sheep 이런 말들은 생선이 한 마리가 있던 여러 마리가 있던 양이 한 마리가 있던 여러 마리가 있던 구분하지 않고 뒤에 s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an apple과 apples를 구분하는 게 나올까요? 아니면 fish와 sheep에 뒤에 es가 붙지 않는다라는 게 나올까요?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와요. 영어의 규칙성은 보면 너무 쉽습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앞에 어나 on을 붙이고 여러 개 있을 때는 s만 붙여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은 시험에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예외에 관련되는 것들만 내요. 예를 들어서 s를 붙이는데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es를 붙이거나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는 등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es를 붙이는지 어떤 경우에 y를 i로 고치고 또 es를 붙이는 데서 또 규칙을 또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사실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만 바라본다면 영어가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일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 두 명일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 물건이 하나가 있을 때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규칙성만 본다면 사실 영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이라고 할 때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규칙에서 벗어나는 이 예외들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지 잘 틀리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영어를 왜 가르치는 걸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까? 아니면 영어 시험을 문제를 내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까?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점수를 누가 잘 받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이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길 바란다면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칙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영어와 우리나라 말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휘적인 면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다른 나라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영어라는 걸 쉽게 배우기 위해서 정리해놓은 이 규칙들, 다시 말하면 문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문법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성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활용하기보다는 영어를 배워서 말하고 쓰고 의사소통하는 데 쓰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가 영어 점수가 높은가를 재기 위해서 이런 예외성에 관련된 것들만 너무 이렇게 꼭꼭 집어서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물어보게 되죠. 그럼 아이들도 여기에서 더 집중하게 되고요. 사실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쓰기보다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영어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영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그 문법은 영어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이 예외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우리가 그런 걸 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점수를 누가 잘 받는가 못 받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잣대로만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법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문법이라는 건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그 문법을 보지 않고 내가 영어를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겠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물론 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면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다면요. 그런데 성인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또 모르겠지만 성인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를 쉽게 빠르게 배우는데 문법은 정말 좋은 수단이죠. 그런데 문법을 시험 점수를 매기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문법의 용도,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툴로서의 도구로서의 문법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을 줄세기 위한 용도로 문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문법을 가르칠 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에게 문법 가르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